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시황을 알아야 흐름을 알고 흐름을 알아야 수익률이 나온다. 자,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빛이 나네요. 박근영 부장님 한번 원샷 한번 잡아주시고 줌 땡겨주시면 땡기면 좀 그렇습니다. 미용 아니 의료기기. 돈 쓴 거 자랑해야죠 이거. 돈 쓴 거 자랑해야죠. 너무 깨끗해졌어요. 야. 그냥 뭐 이영애보다 피부가 더 좋아요. 말도 안 돼. 제가 실제로 22살 때 김희애 씨랑 한번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SK2 모델 하실 때. 와, 옆에서 직접 이렇게 이거보다 더 가깝게 봤으니까. 그분보다 피부가 더 좋으십니다. 기가 막혀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때 한번 하셨잖아요. 한 번 정확히는 기억 안 했죠. 나는데 한 달 전인가 저렇게 딱 세 달. 세 달이나 했나? 그랬는데 또 그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희 와이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흑자가 좀 있어서 흑자요? 네, 흑자는 되게 건드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잘못 건드리면 더 까매지거나 커지기 때문에 적자로 변하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 새카매져요, 잘못하면. 예, 네, 진지하게 받아들이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흑자 시술을 잘하는 곳이 잘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청담동 모 피부과를 가서 10회를 받았는데 전혀 진전이 없었어요. 오, 그래요? 네, 그분이 22년도 피부과 명의라고 상까지 받은 분이었는데 진전이 없었어요. 지금 막 종목 나오고 난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제 저희 주치의를 맡고 계신 분한테 받았는데 명의군요. 예, 그러니까 일거에 없어졌어요, 흑자가. 그래서 저 이제 완전 인정했고 이제 결국 이제 피부 기기도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조작을 하고 이 파장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역시 다르더라고요. 근데 피부 진짜 완전 달라졌어요. 와, 저거 이제 박근영 부장님 보니까 돈 쓰면 되네. 돈이 중요합니다. 와.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탄은 그만하고 자, 시황 가보죠. 자, 오늘 시장 동향부터 먼저 짚어주신다면요. 네, 코스피는 6.9포인트 상승 출발을 보였는데요. 아침부터 반도체 일부 종목과 그다음에 대형 IT, 특히 LG그룹주 IT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삼성 SS도 상당히 좋았고요. 화장품과 면세점, 제약바이오, 엔터미디어, 2차전지 양극재, 그리고 5G 통신 장비와 인터넷 등이 강세 출발했습니다. 그 외에도 AR, VR, 의료 AI, 그리고 디지털 화폐나 자율주행, 방산,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테마군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양시장 수급 부재 속에 큰 규모는 아니지만 외국인 선물 매도가 지속되면서 10시를 지나면서 코스피가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이번 주 이제 CPI나 FOMC 등 포함 수급 이벤트라든지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완화 여부가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의 시장의 혼조세를 나타낼 수 있는 변수로 이야기됩니다. 코스닥은 전기전자, 오락문화 업종이 강세였던 반면 디지털 컨텐츠나 제약업종은 약세였습니다. 12시를 지나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반등 속에 코스피는 박스권 상단인 2520선에서 상승 돌파가 됐어요. 결국 우리가 이제 2500포인트 중심으로 아래 위로 20포인트씩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장 초반 이후에 대형주들 눌림이 나타났고 양시장에서는 코스피 대형업종 지수만 하락했고요. 동시 만기 주간을 의식한 것으로 다소 보이고 환율이 다소 좀 급등한 것도 코스피에는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주도 업종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제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위안화가 약세로 돌아섰고 중화권이 부진하면서 홍콩 H지수도 마이너스 2% 중반 정도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은 2차전지, 제약, 로봇 강세의 상승세를 보였고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특히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가 제법 올라가면서 지수 견인했고 초낙폭 과대주로 여겨지는 5G 통신 장비주도 오늘 상대적으로 급등세였습니다. KMW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민호? 그래서 그랬고요. 이 동시만기 겹친 주간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쉽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 또한 양도세 기준 변경 역시 확정되지 않은 점도 변수고요. 당분간은 뭐 아주 큰 흐름보다는 눈치 보면서 순환매 장세가 역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들의 국내 정치 순매도 영향에 1320원대 근접했고요. 업종별로는 한세실업과 FNF 등의
이 섬유유복이 상승세를 보였고 방산주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기계업종 내에서는 미국 업체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출연했던 LIG 넥스원이 급등세였습니다. 상한가 같죠? 그렇죠. 더불어서 로보테마도 부각되면서 두산 로보틱스 동반 상승세였고요. 외국인 순매수 최상위권에 위치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높게 올랐고 이 반면 대형 건설사 약세에 건설업이 가장 부진했고 자동차, 조선주 약세에 운수장비도 하락세였습니다. 코스닥은 기관 순매수 속에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를 전개하면서 업종별로는 일반 전기전자, 오락, 문화, 방송통신 서비스 강세였고 반면 위메이드 그룹주 약세에 디지털 컨텐츠가 하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테마주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갔고 섹터 내에서도 올라간 종목 있으면 또 떨어진 종목 있고 좀 방향성이 없는. 하지만 그 2,500선 아까 좀 중요한 포인트를 돌파했다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까? 2,500 안 깨고 내려간 게 의미 있지 않나요? 오, 그렇습니까? 2,500을 지켜야 올라갈 수 있는데 뭐 장중에 밀리다가도 다시 또 올라갔고. 또 회복을 했고 어때요? 네, 뭐 실제 조정이 좀 있다고 하면 2,450 정도까지는 기술적 가능하다 그랬고 지난주에도 보면 대부분 종목들 가운데 우선주가 테마주로 막 급등하면서 약간 시장이 솔직히 좀 질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좀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단이 일단 강하게 올라왔다는 거고 기존에 좀 주도주로 여겨졌던 로봇주가 방산주와 더불어서 좀 강하게 나타냈고 이제 셀트리온주도 상당히 좀 쉬었다가 이제 합병 이슈가 불거지면서 다소 좀 올라온 부분들이 좀 방어를 해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주도 섹터로 이야기됐던 반도체나 2차 전지가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순환매 업종들이 다시 좀 방어를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좀 단단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빠지더라도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외국인 기조도 아직까지는 순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특별하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수급이라고 한다면 시장이 크게 낙폭을 많이 가져가기에는 좀 어려운 장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올라가는 어떤 부분도 약간 모멘텀 부재가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갇힌 어떤 지수단에서 순환 계속 이어지는 부분, 업종별이나 섹터별로 순환이 이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 또 막 급등하는 종목들 보면 그렇게 양질의 또 급등은 아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시장이 글쎄요, 뭐 수익률 게임일지 모르겠으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급등세가 나타나는 종목들이 꽤 많은 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하방이 좀 단단해진다. 여기에 좀 의미를 두시는 것 같고 재밌는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LIG 넥스원 로봇 산업 진출 소식 등의 상한가 갑니다. 네, 8일 장 마감 이후에 LIG 넥스원이 발행사를 통해서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개발 업체인 그 고스트 로보틱스 코퍼레이션 이게 GRC로 불립니다. GRC. 이 부분은 지분 60%를 인수하면서 미래 성장 플랫폼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 방산 시장 진출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저는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모멘텀으로 보입니다. 고스트 로보틱스는 2015년 펜실베니아 대학의 과학자 2명이 설립한 로봇 업체인데요. 4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LIG 넥스원이 본업인 방산 업체의 고스트 로보틱스 기술력을 접목해서 시너지를 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스턴 컨스턴 그룹에 따르면 2030년 기준으로 산업용 로봇 시장은 400억에서 500억 달러 정도 규모로 추정이 됐는데 오히려 사족 보행 로봇은 전문 서비스 로봇 시장이 900억에서 1,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니까 오히려 사족 보행 로봇에 관련된 부분들이 훨씬 더 큰 시장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로봇개라고 불리는 그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방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쓰이는 것이 많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엇갈린 반응들이 이제 지금 증권사마다 좀 나왔는데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들은 NH투자증권에서 군용 특화 사족 보행 로봇 기술의 강점을 가진 GRC 인수가 방위 산업업체 LIG 넥스원의 향후 성장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인수 대상에 대한 재무 정보나 향후 전망에 대한 부재로 인수 금액이 정당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미 V60을 판매 중인 업체 GRT와의 향후 관계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번 인수로 인한 과도한 주가 상승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다소 좀 보수적인 입장을 LH투자증권에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다만 다올투자증권에서는 그 LIG 넥스원 관련해서 로봇의 멀티플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리포트를 냈어요.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LG 넥스원의 취득 결정 공시와 더불어서 이제 인수 대상 기업 가치를 다소 좀 나타내는 상황을 나타내는데 오른쪽 보시면은 인수대상 평가 가치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다소 약간 이제 평가를 했고요. 이번에 이제 미국의 무기 체제를 공급하는 K 방산 1호 후보가 동사의 비공이나 카이의 T50 경쟁하던 가운데 이번 일수로 인해서 미국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용이해졌다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기존의 LG 넥스원의 감시 정찰 사업과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평가를 했고요. 비닉 사업 때문에 만성 저평가인 LG 넥스원이 높은 멀티플을 부여받고 있는 로봇 사업을 일부 영위하게 됐기 때문에 최소한 방산업체들의 피어그룹 관련된 PER 밸류에이션이 15배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정당성이 충분히 부여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할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뭐 다만 이제 기존의 GRC와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한 상장사 KRM 그러니까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 계약 내용의 확인이라든지 종료, 조정 여부 체크도 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다소 좀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체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폴란드향이 LG 넥스원이 계약이 없었어요. 그게 사실 좀 디스카운트 요인도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히려 그게 오히려 보면 오늘 좀 전화유익이 되는 게 있어요. 그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LG 넥스원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추진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이야기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과 외형이 거의 비슷한데 이 부분이 현대차 인수한 이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이제 그 뒤에 밸류에이션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먼저 사진 보시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스팟과 비전 60 관련된 부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거, 하나는 고스트 로보틱스 거. 네, 그러니까 거의 형태가 비슷해요. 아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방역이나 비대면 비즈니스가 확대되면서 로봇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확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LG 넥스원은 유도 모기, 레이더 체계, 통신 체계, 전자전, 위성 부품 등의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데 현업에서는 어떻게 불리느냐면 LG 넥스원이 방위 산업계의 슈퍼마켓으로 불린다. 근데 실제 제품의 다양성 대비 청궁과 현궁, 신궁 등으로 대표되는 정밀 타격 분야가 매출액이 56% 집중되다 보니까 네. 약간 디스카운트 받았게 분명하다는 거죠. 다만 이제 정밀 타격은 제품 단가가 높고 국내에서 독점적인 지위가 있고 수출 확대 기조가 있기 때문에 LG 넥스원이 그러했는데 다만 이번에 인수 추진 발표가 결국은 군의 현대화나 첨단의 무기화 그리고 디지털화나 자동화를 바탕으로 인해서 중요한 전환점이 LG 넥스원에 왔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다음 표 보시면 LG 넥스원의 12개월 선행 PBR 밴드 추인데 과거 2016년도에는 PBR이 4.4배까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았는데 최근에 2배 정도 수준까지 받았고요. 이게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소 좀 디스카운트 된 부분들이 좀 이제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15배 정도까지는 PER 밸류를 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노무라 증권에서 그래서 LG 넥스원 관련해서 타겟 프라이스를 좀 올렸거든요. 15만 원까지 이제 인수를 올렸습니다. 15만 원. 네, 그래서 오늘 주가가 12만 원대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12만 8,100원이네요. 네, 오늘 종가가. 15만 원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면 사실 조금 목에 차잖아요. 그러네요. 8, 9분 능선 넘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까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약간 뭐 차익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 국면이라 조금 변동성 확대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i3 시스템이 주가가 오늘 관심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그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적외선 영상 센서를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고객사가 LG 넥스원의 유도무기라든지 그 다음에 LG 넥스원 외에도 K2 전차, K9 자주포 등의 어떤 그 조준경에 납품 중에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뭐 K1, E1의 전차 개량 사업이나 개인화기 등의 탑재 검토가 되고 있고 더군다나 레이나 오스템 임플란트 등의 치료 의료기기에도 납품이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상황인데 유도탄, 전차, 헬기 의료기기 일쪽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뭐 유도탄 완전체는 그 LG 넥스원의 유도 무기에다가 고스트 로보틱스의 로봇계 거기다가 i3 시스템의 적외선 영상 센서 이런 것들이 부합되면 좀 완전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오늘 장중에 받으면서 i3 시스템도 주가가 꽤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유도탄 자체에 이제 영상 센서가 탑재되면 탄환의 한 발 사용 시마다 동사의 적외선 영상 센서가 소비가 되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개수가 이제 탄환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영상 센서가 이제 소비가 되니까 소모품이네요. 그렇죠. 그런 탄환에 부분에서는- 붙어 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가시화되면서 오늘 장중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은 모습으로 보였는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방산주는 빠졌거든요.
아침에 괜찮았었어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목표 주가 상향 조정되면서 괜찮았다가 음봉 내면서 빠졌는데 그 이유가 있죠. 다음 사진 보이시면 네.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폴란드 쪽에 하원 의장이 전 정부 계약이 무효화될 수도 있다. 이게 선거 영향입니다. 선거 영향. 네. 그러니까 집권당이 달라지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정부 계약이 무효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K 방산 쪽에 약간의 불똥이 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우려스럽게 나오면서 일부 종목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K9 2차 실행 계획 여부를 받아서 2030년까지 이제 먹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평가가 됐는데 오히려 이제 폴란드 향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슈가 약간 오늘 음봉으로 내면서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고요.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사실 폴란드 향 수출 물량이 없습니다. 그럼 좋네요. 그래서 상한가를 그대로 끝까지 밀어붙인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예를 들어서 카이라든지 현대로템 등은 폴란드 향이 있기 때문에 오후장에 이 이제 로이터 통신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소 좀 밀렸거든요. 근데 이게 글쎄요, 방산이라는 것이 이 정부와 정부 간의 약간의 어떤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뭐 갑자기 이걸 갖다가 완전 백지화할 수가 있겠느냐 이슈도 있어서 이것은 조금 더 팔로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방산 쪽이 좀 올라가면서 그 외에도 뭐 로봇 관련주, 뭐 로보티스나 고영, 로보스타, T-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등등과 관련된 로봇주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방산뿐만 아니라 로봇주에 대한 이슈도 좀 불거진 부분이고요. 류진 로봇은 독일 뮌헨 지사를 설립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이슈도 오늘 좀 주목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현대차도 IR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예 어떤 걸로요? 아니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지고 있는데 오늘 현대차는 오히려 뭐 어떤 예전에 두산 로보틱스 올라갈 때도 현대차는 그대로 있었지만 뭐 이런 이슈 있으면 둘 다 사족보행 개? 그 같은 원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조금 더 앞선 기술 아닌가라고 하는데 오늘 전혀 뭐 아무 움직임이 없어서 그래 너희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해서 뭐 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는 좀 알려줘야 시장에서 알려줬잖아요 3%한테. 뭐 우리 어떻게 싱가포르 거기 가가지고 찍어왔잖아. 뭐 하고 있는데 로봇계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립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점검하고 있지. 아하 그거 안 보셨어요? 설마? 리종훈 기자 싱가포르 갔다 온 거? 아하 그래서 안 움직이는구나. 하나 오늘 난 사실 그 LIG 넥슨 상한가 가는 거 보고 사실 저게 LIG 넥슨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냐 그 생각인데 상한가 갔단 말이야.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사실 현대차 실적에 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뭐 LIG 넥슨 상한가 가는 거 보니까 근데 박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재료가 같이 혼합되어서 상한가를 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폴란드향 수출이 안 되면서 약간 좀 주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에 이 부분들이 인수가 되면 미국 시장을 바로 좀 진입할 수 있는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미국 쪽에 방산 수출이 조금 더 열릴 수 있는 네. 그런 기대감이 좀 더 이야기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본인들의 기존의 제품들과 같이 시너지를 하면서 수출 계약건들이 조금 더 미국 쪽으로 이제 활로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사가 뭐 미국 쪽에서도 매출이 없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고스트 로보틱스. 예. 매출이 엄청나게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연계해서 충분히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매출도 없는데 뭐 기술력만 갖고 있으면 그러지는 않겠지만 매출이 있는 상태니까 실제로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지금 아까 얼마였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나? 이게 15만 원? 아니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아마 고스트 로보틱스 같은 경우 올해 약 4천만 달러 매출 기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천만 달러? 네. 얼마예요? 40억인가? 500 400억이에요? 40억이에요? 4천만 4억 자, 한번 찾아볼게요. 400억 500억 그러니까 매출이 있는 회사예요. 527억? 네. 그러니까 매출이 아예 없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대감이 같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디스카운트 받고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뭐 정상적으로 이제 키 맞추기 되는 밸류에이션 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아까 다올투자증권에서 뭐 로봇의 뭐 밸류를 받았는데 이건 좀 과한 것 같고, 예, 그건 과한 것 같고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로봇 태권브이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됐네요. 로봇 얘기만 하면은 로봇 아니, 태권브이 왜? 뭐 국회에서 당해서 이거 개 등에 청궁 달고 레이저 청궁 달고. 달면 로봇 태권브이지 뭐. 사실 미래 전투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죠. 뚜벅뚜벅 걸어가서 유도무기 쏜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시장에서는. 맞죠. 그런 걸 만들어서 팔겠다. 근데 뭐 이거 뭐 그 100m 가는데 35초 걸린다는데 이 개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올지 모르겠네요. 예.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뒤에 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 볼게요. 자, 경기 소프트 랜딩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의류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까? 네, 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 두 분이 좋아하시는 룰루레몬 있죠? 룰루레몬 너무 좋아요. 레몬 좋아요. 신고가입니다. 마법 좋아하죠. 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마법. 호톤, 닥터 호톤인가 이게 뭐 디아로톤. 아, 디아로톤? 예, 예. 주가가 또 신고가입니다. 여기 그 주택 관련해서 뭐 하는 전반적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영증권에서도 오늘 이제 코멘트를 냈는데 이번 주 이제 목요일 새벽 FOMC가 예정되어 있는데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이제 뒤로 주춤하잖아요. 왜냐하면 실업률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잘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약간 주춤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먼저 금리를 내리겠다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제 상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경제에 오히려 소프트 랜딩을 가능성을 이제 오히려 시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나쁜 뉴스는 아니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상반기까지 매그니시펀트 7에 집중됐던 온기가 최근은 경기 민감주라든지 소비재 이쪽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룰루레몬 등과 관련된 종목들이 신고가를 미국에서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룰루레몬, 갭, 그다음에 스케쳐스, 그다음에 페덱스, 그다음에 렌나,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디아로튼, 부킹홀딩스, 의류, 운송, 주택, 여행 이런 업종들이 넓혀가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세실업이나 F&F, 영원무역, 뭐 백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가들이 올라왔는데,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이 부분들을 좋게 보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평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어떻게 하냐면 섬유유복 쪽에 약간의 고민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올해 4분기부터 OEM사들의 회복 기조가 부각될 수는 있는데 다소 좀 강도가 약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과감하게 주가를 이렇게 위로 올리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년 연초 기점으로 상승하던 미국 의료 재고가 22년 8월 피크를 찍고 지속적으로 하향세가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보이시면 미국 의료 재고액과 재고 비율입니다. 보면 좀 주춤하긴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의류 재고가 많이 치솟다가 다소 좀 주춤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 약간 좀 빠지는 느낌도 살짝 드는데 근데 다이나믹하게 빠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의류 재고가 약간 빠지는 부분들은 있어 보이지만 다이나믹하게 빠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 미국 패션 소매 판매 횡보 흐름 때문에 아직 소비 여파이 좋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아까 소매 판매 증감률 추이를 보면 다소 좀 횡보하는 것이지 아주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류 절대 재고는 꾸준하게 감소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미국 소비 경기가 회복 가능성이 아직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한세실업과 영업무역의 영업 마진 상한선이 높아지는 트렌드는 꾸준하게 나타난다고 평가를 했지만 주가는 아무것도 반영을 하지 못했고 밸류에이션 레벨이 상향되기 위해서는 업황 개선이나 실적 회복이 앞서야 된다. 근데 사실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이 지금 PER 밸류에이션이 PER 5배가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싸게 거래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더 빠지긴 좀 어려운데 그렇다고 땡겨 올라갈 만한 강력한 모멘텀이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년 업황 회복 강도가 최상을 10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회복 강도는 한 3에서 5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아마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다음 사진 보시면 미국의 남성과 여성복의 매장의 POS 매출 성장률입니다. 이 POS는 기존점 매출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약간 마이너스 권역에서 좀 올라오는 분 정도 수준이고요. 오른쪽 보시면 미국의 스포츠웨어 신발 매장 POS 매출 성장률도 약간 플러스권으로 살짝 이제 고개를 드는 정도, 마이너스 권역에서 약간 플러스로 약간 돌아서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업황이 돌아섰다 보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화성엔터프라이즈, 한세실업, 영원무역 선으로 한다 이야기를 했는데 화성엔터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 들면서 가동률이 90%대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가동률이 95% 이상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화성엔터를 상당히 탑픽으로 봤고 한세실업은 올해 상반기 실적 부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영업무역은 내년 상반기 실적 베이스가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성장률 유지.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가 상당히 영업무역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의 상반기에 플러스 성장률을 보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본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베트남에서 미국향을 의류 수출 증감률 추이인데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으로 살짝 돌아서기 시작한 정도이고요. 원달러 환율 추이도 이제 결국은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뭐 이게 의류나 이쪽은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화 강세로 좀 접어들어야만이 흐름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환율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보시면서 단기 좀 올라오긴 했지만 외국과 같이 룰루레몬 이런 것들이 가면 특수 재질의 이쪽은 사실 효성 쪽을 봐야 되겠죠. 효성. 네. 효성 쪽이 이제 룰루레몬 이런 스판덱스나 네. 이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이 좋아질 수 있다.
기본은 의류나 OEM 쪽은 오히려 조금 더디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시차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네. 소매 판매나 이런 쪽은 좋고 지금 9월, 10월에 조금 둔화되긴 했는데 9월달에 소매 판매? 소매 판매가 9월달에 0.7%, 10월달에는 조금 낮아져서 0.2%. 근데 이번 주에 이제 나오죠. 소매 판매 나오는데 좋을 거라고 예상한 쪽들은 유가가 떨어져서 휘발유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거기서 휘발유 가격 떨어지면 사실 그거는 이제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이 곧바로 증가하는 거라서 소비가 생각보다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서 미국의 소매 판매 업체들은 주가가 좋은데 우리나라 그 OEM이 차이가 좀 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들이 신규로 오더를 내줘야 되는데 네.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오더를 안 내고 재고를 가지고 계속 좀 판매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차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계속 경기가 좋으면 우리 OEM 업체들은 너무 지금 밸류에이션이 싼 상황 그렇죠. 아닌가요? PR 5배도 안 되니까. 억울하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요것도 재밌는 얘기입니다. 레벨 2 플러스 자율주행 얘기인데 국제법안 내달 상정 소식 등의 관련주가 또 상승했습니다. 네, 이제 국제사회가 자율주행 기술 상용을 위해서 레벨 2 플러스 그다음에 새로운 자율주행 국제법 제정을 논의할 거로 보이는데 사실은 지금 일단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책임 소재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레벨 3로 넘어가면 누구에게 책임 소재가 있는 것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가 책임지게 되는 쪽이 높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소 명확한 기술적인 어떤 뭐 디폴트가 없는 것이 확인될 때 이제 올라갈 텐데 그게 좀 개런티하기가 쉽지 않으면 제휴사들이 레벨 3로 바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법제화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제 국제적인 법규가 만들어지면 레벨 2 플러스 수준의 고도화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될 텐데 24년 7월부터 EU에서는 모든 신차에 레벨 2 플러스 자율주행 ADAS 의무화 시행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 정비 속도를 또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최근 자율주행 업계 기술력은 레벨 3에 준하는 2.9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제조사가 책임 소재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양산 신차의 신기술 적급 도입기가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좀 국내법 제정 속도가 좀 나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숙제로 좀 남아 있고요. 능동적인 차선 변경이나 핸즈오프 기능 관련된 법제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일부 자율주행차가 올라가는데 이 자율주행은 실질적으로 뭐 레벨과 관련된 부분과 떠나서 부품주들은 먼저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품 레벨 단계에 따라 결국 개수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품사들은 개수에 따른 실적이 일단 반영될 수밖에 없어서 부품주들이 자율주행 시대보다는 좀 더 빨리 온다는 리포트도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만약에 자율주행 책임 소재가 이 메이커들한테 있다라고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 부품주들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자동차 회사들이 좀 그런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더 많은 원래 기존에 10개 채택하기로 했으면 20개 채택하고 약간 요렇게 더 늘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채용 자체를 더 미루겠죠. 지금 사고가 나거나 이럴 때는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아. 레벨 3로 넘어가면. 그래서 지금 3단계 못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기아 EV9도 원래 옵션에는 3단계 그 자율주행 레벨 3 그 옵션이 있었는데 지지난달인가 그 옵션 삭제해 버렸어요. 그래요?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운전자 관여 없이 80km까지 갈 수 있는 기술. 현대차가 벤츠보다 낫다 막 그랬는데 삭제해 버렸어. 결국 삭제가 됐군요. 기사는 많이 삭제했어요. 났는데. 책임 소재 때문에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다고 본인들이 판단하기 전까지는 그 허들이 되게 커 보일 수도 있어요. 내년쯤에는 그래도 오케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24년 7월에 유럽은 무조건 ADAS가 다 의무화되기 때문에 결국은 법제화로 강제화하면은 뭔가 부품은 더 들어가겠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요거 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화? 네, 서울의 봄 저는 봤고요. 700만 돌파 소식이 들렸고 야. 서울의 봄 보고 나서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은 했습니다. 똑바로 살아야죠. 맞습니다. 살아야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예. 대신증권에서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컨텐츠리 중앙이 일단 흥행에 이야기되는데 이게 BEP가 4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100만 명 정도씩 올라가면 추가 100만 명당 컨텐츠리 중앙은 15억 정도가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000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85억 정도가 수익이 에드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BEP 수준이 넘어갈 텐데 다음 차기작이 지금 남아 있는 게 아마 그 노량인가요?
노량. 노량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아쿠아맨 정도가 이제 연말까지 좀 대작으로 남아 있어서 두 개가 만약에 소소해 버리면은 이거는 뭐 천만 가격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이고 있고 굉장히 지금 뭐 호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천만 가격 이상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노량은 12월 20일에 개봉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한 1, 2주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 벌써 700만이기 때문에 이번 주 주말이면은 꽤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 첫 번째 표를 보여주시면 리드 타임이 짧거나 시리즈물인 경우는 흥행 확률이 상승된다는 그 대신증권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서울의 봄 같은 경우는 리드 타임 제작 이후에 상영까지 15개월 걸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범죄도시 같은 경우는 한 6에서 한 11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제작비 대비 엄청나게 벌었죠. 2편하고 3편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컨텐츠를 중앙에 수익으로 들어왔을 거로 보이고요. 마녀2라든지 공조2 이 부분도 14개월, 15개월 그리고 한산이 21개월 정도이고 쭉쭉쭉 더 밀어나면 리드 타임이 이제 44개월까지 나오고 지금 내년 1월에 이야기되는 외계인 플러스 2인가요? 여기 외계 플러스인 2인가요? 그게 네. 아마 조금 제작된 지가 사실 조금 더 오래된 것 같은데 1월 달에 만약에 개봉을 하면 흥행 여부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사실 서울의 봄이 한 15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리드 타임이 상당히 짧은 쪽에 속한다. 그래서 대신증권의 이야기는 리드 타임이 짧거나 아주 시리즈물인 경우는 흥행 확률이 상당히 좀 높았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리드 타임 짧거나 시리즈인 경우에 결국은 10개월 미만이면은 제작비 상회한 게 파란색, 짙은 파란색이고 제작비 미달한 게 여기 그린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제작비가 그리고 리드 타임이 짧은 경우에는 조금은 흥행 여부가 조금 더 올라왔다라고 평가는 했습니다. 그건 이제 대신증권의 평가였고요. 그리고 범죄도시 같은 경우는 각각 1269만 명 2편이 그랬고 3편이 1068만 명인데 각각 100억 원과 74억 원 정도의 손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다음 대작이 아까 말씀드렸던 노량 그리고 이것도 1000만 달성 가능성이 좀 높게 보이는 것 같고 현재는 평일 기준 25만 명 정도 들고 있고 주말 평균 70만 명 정도가 지금 영화를 본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그래서 메가박스 관련된 컨텐츠 중앙 관련된 부분에서 올해는 OP가 82억 정도 적자로 봤는데요. 내년에는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OP 145억 정도의 흑자 재난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메가박스 직영 관객 수와 점유율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전국 극장가 현황도 3분기 기준에 박스 오피스가 작년 대비 일단 올라가고 있는데 2019년 대비로는 아직까지는 66%니까 아직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확인되는 것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정재 씨와 정우성 관련된 이야기죠. 네.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이거. 그다음 사진 보시면 네. 이정재 씨와 정우성 씨 그리고 위즈익 스튜디오가 와이드 플래닛 유상증제에 참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표를 보면 조금만 확대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평가가 되고 난다면 아마 아까 말씀드린 위즈익 스튜디오 오늘 아마 상한가를 간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3자 배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야기되는데 결국 그러면 이제 비중이 어떻게 되죠? 이 이정재 씨가 최대주주로 올라가고 정우성 씨가 이렇게 되면 한 9% 정도 되나요? 그 아마 보유 비중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되고 있고 이정재 씨가 45% 정도 지분 참여를 하게 되면 최대 주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와이드 플래닛 그다음에 위즈익스가 상한가를 갔고 그다음에 위즈익 관련된 자회사 레몬레인과 MP 같이 강세를 보였고요. 와이드 플래닛 지분 보유가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초록뱀 그룹주들이 이제 주가 급등했죠. 이 관련해서 시티 프로퍼티 그다음에 TN 엔터테인먼트, 에스메디 이 관련해서 초록뱀 그룹주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와이드 플래닛 지분 보유 때문에 주가들이 급등했습니다. 근데 와이드 플래닛의 주가가 이미 지난주 나흘 전부터 급등을 했었고요. 네. 이게 결국은 최근 4거래일 동안 오늘 빼고 주가 상승률이 와이드 플래닛이 상승률이 74.5%입니다. 그래서 약간 시장에서 이게 뭐라 그럴까 미공개 정보 매매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사도 나옵니다. 의혹. 예, 의혹이죠. 예, 왜냐하면 의혹입니다. 의혹. 이미 오늘 발표되기 전에 74.5%가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러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의혹이 있는데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일부 영상 컨텐츠와 관련된 테마군으로 이슈가 되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글쎄요 따라가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뭐 두 분이 뭐 그렇게 한 건 아닐 거고 시장에서 어떤 식의 수급이 들어갔는지 조금은 미리 선반영되면서 주가들이 올라왔다는 것은 좀 이슈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뒤에 하나 더 있는데 LG이노텍과 BH 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의 자료실 가셔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네. 또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거 그래서 이 피부 얘기 더 이상 안 할게요. 뭐 받으신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어떤 거 했는 건지. 그러니까 뭐 기계만 공개해 주세요. 어떤 아니요, 뭐 색소 관련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프팅은 일부 이제 계속 받고 있죠. 리프팅. 예, 근데 뭐 어디 거뭐 다 돌아가면서 받습니다. 돌아가면서. 예, 예. 왜냐하면 저는 이제 특정한 곳에 대해서 뭐 받으면서 제가 뭐 연예인 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기계마다 받아보면서 이제 장단점을 알아보려고 받는 거거든요. 10회권을 끊어서 어쩔 수 없이 받고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많이 물어보셔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데일리인트 우리 박근형 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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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